예, 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다음 주부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교육 쪽에서는 많은데 이게 또 어떻게 전달이 될는지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네요. 사실 다음 주가 수시 추가 합격자 이제 발표가 되죠. 내일까지는 수시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하는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사항들이 금년도 입시에 일단 첫 결과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무전공 선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우려했던지 또는 예상했던 부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예상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패턴이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중요한 사안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제가 실제점 결과가 나오고 바로 그 주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지금 뭐 YTN 중계도 나갔었고 저희 또 지금 계속 그 중계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때 내용들도 일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상 일부 여기 내용을 집어넣고, 또 성동구청에서 또 별도로 또 자리 마련이 되어서 추가된 내용들도 지금 자료집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배치표 한번 열어보시죠. 배치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원점수로 했는데 이제 표준 점수로 바뀌어졌죠. 머릿속에 국어, 수학, 탐구 표준 점수 합산 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시면서 한 장 적혀 보시죠. 일단은 한 장 적혀 보시면은 맨 왼쪽 상단에 그 표준 점수, 국수탐 합산 점수가 있고, 그 오른쪽에 백분위가 있고, 맨 왼쪽 상단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는데, 이 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종합원에서 현재 전국 대학의 학과의 순서를 이렇게 매겨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학마다 한산 점수도 다르고 가정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왼쪽의 점수하고 오른쪽의 대학 학과가 바로 매칭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중치 또 대학별 한산 시기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종락원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보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또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고, 14페이지 가보시면 뭐 의대 관련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금년도에 무전공 선발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신설된 무전공 유형 1, 유형 2는 과거의 합격 점수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이 수치가 일단 참고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 자료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대략적인 어떤 그 대한민국 대학의 학과의 어떤 그 서열 순서를 종락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봅시다. 자, 이제 자료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하냐? 올해 만점자가 11명 나왔고, 그 중에서 자연계가 이과가 지금 10명이죠. 10명인데 국어, 수학, 탐구를 다 점수를 더해봤더니 최고로 높은 만점자, 한 문제도 안 틀린 애의 표준 점수는 424점이 찍히는 학생이 있고, 또 한 문제도 안 틀렸는데 414점이 찍히는 애가 있고 10점 차이가 벌어지네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대는 지금 현재 예측을 415점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얘가 414점에 지금 나와서 만점 맞고도 서울대 가는 것이 불확실, 이런 게 지금 현재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만점을 맞고도 10점의 차이가 났다. 가탐 때문에 그렇고, 가탐을 만점을 맞고도 무슨 과목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는 그러면은 탐구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최상단 만점 맞은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실력도 아니고 운빨이죠. 어떤 과목이 점수가 높게 나오느냐, 만점을 맞았을 때 그 차이고,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애가 점수가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몇 등에 있고
위치가 어느 정도 라인에 있는지를 일단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정보 파악이고요. 본인 컨디션 체크. 두 번째, 그들 대학에 그러면은 학과 대학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순서가 매겨져 있고 인원을 몇 명 뽑는지, 그래서 내 등수, 그 다음에 대학에서 등수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몇 등 정도 되면 저 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점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역전을 시키고 아니면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촘촘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게요. 자, 국어 만점자가 64명에서 1055명, 수학은 612명에서 1522명으로 일단 늘었습니다. 금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4,500명입니다. 4,500명이면은 국어하고 수학이 의대 모집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0, 의대 모집 정원의 거의 한 30% 정도가 지금 현재 동점, 만점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 최상단에서 생각을 하면 국어하고 수학은 의대 모집 정원의 30%가 일단은 동점일 수 있다. 물론 국어도 만점, 수학도 만점일 애들은 지금 구분돼서 11명, 10명 나왔지만 자연계에서 어쨌든 국어하고 수학 촘촘히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거의 한 30%에 해당하는 정도의 단위 과목으로 봤을 땐 그렇고, 두 번째가 언어 매체를 선택한 애가 한 개도 안 틀렸으면 139점에 나왔고 지금 성적표 받아 있고, 합격과 작문에서 한 개도 안 틀렸으면 136점에 찍혀 있으니까 3점 차가 일단 뒤지는 걸로 4년 연속 언어와 매체가 앞서고 있다. 언어와 매체는 대부분은 이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고, 수학은 미적분은 140점인데 확률과 통계는 135점, 5점이 뒤처지고 있다. 4년 연속 뒤처졌고, 작년도에는 11점 차이가 났던 것이 5점 차이로 됐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이 수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점수 구간대별로. 자, 우리 애가 1등급, 2등급 대다라고 하면은 국어하고 수학을 보면은 국어는 1등급 대 학생들이 지금 139에서 131점 8점 차이고, 수학은 140점에서 131점이니까 9점 차고, 2등급 대는 국어는 5점 차 130에서 125, 수학은 130에서 127점 차. 자,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구간대에다 국어보다는 수학 잘 보는 애가 유리하다. 일단 이렇게 일단 크게 큰 부류를 한번 볼 수 있고, 또 3등급, 4등급 때는 국어가 3등급 때는 7점 차인데 수학은 5점 차, 4등급 때는 국어는 9점 차인데 수학은 6점 차. 3, 4등급 대로 가보면은 국어가 중요하게 현재 배열이 되어 있다. 배치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때는 수학 잘하네, 3, 4등급 때는 국어 잘하네. 이렇게 일단 점수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한번 드리고, 3페이지에 전국에 등수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의대 모집 정원이 4,485명, 수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능 점수로 전국에서 4,500등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4,500등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의대 모집 정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가장 우수한 애들이 의대로 다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밀리지는 않겠죠, 이게. 그래서 4,500등이라는 의미가 자연계에서는 최상위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대까지 쭉 내려가 보면은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8,058명, 공부 잘하는 애들 약대까지 다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전국에서 8,000등. 그래서 4,500등이냐 8,000등이냐라고 하는 의미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소형고는 지금 현재 12,185명 모집 인원입니다. 12,000등 정도 안에 정도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그 다음에 탑 10 주요 10개 대학은 33,069명, 33,000등 이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인서울 63,297명 모집이라, 63,000등 안에는 지금 현재 진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크게 분류를 해보면 대한민국 대학에서 순서도로 놓고 이렇고 우리 여러분들의 성적이 국어, 수학, 탐구별로 몇 등 정도 안에 랭크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이런 배치도인데, 4페이지
4,500등이다. 수학 올해 139점, 한 개도 안 틀린데 139점 찍혀져 있고 몇 명? 1,055명. 그 다음 번호회가 137점이 1,685명이 동점에 앉아 있고 지금. 그 다음 세 번째가 136점 1,801명이 동점에 앉아 있다. 그럼 이 동점을 패싱을 시키고 위로 가거나 또는 내려앉힐 수 있는 거는 다른 과목의 점수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국어의 가중치를 높게 주느냐 낮게 주느냐, 요게 이제 라인 선상에 있고, 그래서 136점대가 조금 낮게 원서를 쓰면 일반 자연계학과로도 원서를 쓸 수 있고 또는 약대로도 원서를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자연계 학생이라든지 약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서도 이런 영향권이 좀 올 수도 있구나. 요 정도 일단 세 칸에 앉혀져 있다. 굉장히 동점 구간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1점, 그 다음에 국어 과목에서 가중치 참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수학은 한 개도 안 틀린 140점 찍혀진 애가 1,522명 동점, 139점이 59명, 138점이 67명, 137명이 무려 3,149명 동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137점이 찍혀 있다고 하면 동점 3,100명이 있으니까 이걸 패싱 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가중치를 어떻게 둘지, 아니면 139나 138점 또는 동점자가 몇십 명밖에 없죠. 요런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얘네들이 밑으로 원서를 쓸 수 있고 위로 쓸 수도 있는 거는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일단 최상단 바로 밑에 있는 학생들은 요 분포도를 일단 얘네들이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얘네들이 중복 합격으로 얼마만큼 또 빠져나갈 것이냐, 이게 라인 선상에 있고. 5페이지 만등 스카이 툭 끊어보면은 국어는 이 6칸에 앉아 있네요. 지금 134점과 133점이 3,566명이 일단 동점, 133점 2,400명이 동점. 작년도에는 14칸으로 앉아있던 것이 확 좁혀져 있죠. 지금 점수 6계단이 앉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아래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 동점 구간을 패싱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국어에서 경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국어 비중이 낮은 대로 써야 되는지도 판단. 그다음에 수학은 7개 계단의 점수로 앉혀져 있습니다. 136, 135, 134점대, 특히 134점대는 전체 10,000명 중에서 4,951명의 동점입니다. 얘네들이 밑으로 쓸지 위로 쓸지, 이것도 일단 자기 해당 구간 점수 동그라미 치고 어느 정도 위아래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6페이지 33,000등 주요 10개 대학 국어 11칸에 앉아져 있고 작년에는 22칸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동점자애가 같은 점수대에 밀집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만큼 가중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129, 128점대 라인대 정도가 국어에서 일단 국어 단일 과목으로 봤을 때는 주요 10개 대학의 범주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라인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7페이지 수학 126점대 라인까지가 거의 한 33,000등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범위 내에서 들어왔는지, 여기는 못 들어왔지만 다른 과목이 잘 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본인 스스로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 8페이지 인서울 63,000등 국어로 봤을 때는 한 123점대 정도. 작년에 28계단에 이렇게 앉아있던 학생들이 지금 16계단에 앉아져 있고 그만큼 동점 구간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 일단 123점대 라인대에 들어왔다라면은 이 라인 선상에서 내 점수 동그라미 쳐놓고 위아래에서 어느 정도 분포적인 특징인지 한번 진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대부분으로 동점 구간에 밀려있다는 얘기 자체는 지난해보다 위로 막 쓰기가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9페이지 수학 19칸에 이렇게 앉혀져 있는데 122점대 라인대 정도까지 지금 진입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단일 과목으로는 이렇습니다. 단일 과목으로는.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28,000명,
의대 4,500명이니까 일단 동점이라고 봐야 되고, 주요 10개 대학에 33,000명 모집 인원이니까 영어 1등급이 28,000명, 대략 그냥 어림잡아서 생각하시고, 2등급이다. 75,000명이 2등급입니다. 지금 인서울에 들어오는 모집 정원이 63,000명이라고 그랬죠. 인서울 모집 인원보다 영어 2등급이 더 많은 상황인 거니까 대강 1, 2등급, 영어의 1, 2등급에 오면은 거의 동점 구간에 몰려져 있다. 이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를 떠나가지고 일단 한 2등급 이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뭐 특별하게 경합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고, 각 대학들이 영어의 한산식이 어떻고 감점을 어떻게 주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1등급 28,000명, 거의 주요 10개 대학 모집 인원 2등급에 들어온 애들이 지금 현재 75,000명, 2등급 인원이 지금 현재 인서울보다 많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일단 하고 판단합시다. 10페이지. 자, 점수차 문이과. 이거 왜 보냐? 이과에서 문과, 이과 자연계 학생들이 그냥 이과 대학 가기에는 대학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든다. 문과로 넘어왔을 때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올해 무전공 선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 중에서 유형 원, 문과 이과 다 같이 원서 낼 수 있고 다 동시에 경합하는 구도에서 이과 성적표가 더 높은지 낮은지 보기 위함인데, 수학 올해 1등급짜리 학생들 수학 1등급 다 모아놓고 종로학원에서 표본 조사해봤더니 96%가 이과 미적분 기하다. 그래서 웬만한 상위권들은 다 이과가 지금 싹쓸이했다. 올해도 그 문과에서 수학 잘 봤다, 대단한 경쟁력이다. 문과에서 수학을 좀 못 봤다, 괜찮다. 문과에서 크게 특별하게 뛰어난 애가 없다라는 의미. 그래서 너무 위축적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이과에서 수학을 잘 봤다, 거의 다 잘 봤으니까 이과 애들끼리 경합구도에서는 좀 처질 수도 있다. 그런데 수학은 참 잘 봤는데 다른 과목을 못 봤다, 이과 한번 넘어가 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특히 유형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각자의 포지션에서 해석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자, 문과 확률과 통계로 특정했을 때 문과에서 100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위에 이과 미적분 기하가 점수 분포 상황이 올해 4,953명입니다. 내가 수학에서 문과인데 확률과 통계에 아무리 100점 다 찍어도 이미 5,000명이 내보다 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6,835명 더 많았는데 조금 줄었죠 올해. 근데 2023학년도 1,000명이 있었고 2022학년도 2,000명이 있었네요. 올해 어떠냐? 수학의 문이과 격차 대단히 크다. 그냥 표준점수 최고점이 11점에서 5점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토막 났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최상단은 이미 이렇습니다. 이미 문과에서 수학 한 개도 안 틀렸지만 내보다 높은 이과애가 5,000명 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요거밖에 없을 때도 이과애가 문과 서울대학교 정시 원서 내에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이과였다. 그럼 올해 상황 어떠냐? 여전하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상위권에서. 11페이지 등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1등급 수학 131점짜리가 만약에 이과 애들끼리 줄을 서면 17,472등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얘기가 되고, 문과로 넘어오면 727등이 됩니다. 한 개 대학에 3,000명, 문과 이과 절반씩 하면 1,500명, 1,500명, 그 중에서 700등, 최상위 대학 700등 안에 갈 정도의 점수 분포다. 131점대 이과생들 생각해야 되고, 문과생이 131점 찍었다라고 하면 거의 무소불위의 점수 구도다. 이쯤 되죠. 2등급 때다. 123점대 표준 점수 찍혀진 애가 이과 애들끼리 경쟁을 하면 42,000등, 문과에서는 9,015등. 3등급이다. 117점 맞았다. 이과에서는 82,000등, 문과에서는 25,000등. 작년 왼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랑 금년도랑 봤을 때 거의 전 구간대에서 이과가 문과를 압도하고 있다. 일단 지형도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올해 사탐 한 과목하고 가탐 한 과목 응시한 애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31,000명이나 늘었고, 반대로 가탐만 신청한 애가 많이 줄었습니다. 38,000명 줄었고, 사탐만 응시한 학생이 또 늘었습니다. 결론,
수학은 이과를 하면서 어려운 가탐 2과목보다는 사탐 1과목으로 갈아탔거나 아예 이까지만 사탐 2과목으로 갈아탄 이과생이 많다. 그래서 올해 사탐의 고득점 분포가 뒤에 나오면 좀 고득점자가 작년보다 월등히 많아진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순수하게 이과로 보기도 어렵다. 문과로 보기도 어렵다. 이과생의 상당히 넘어와서 지금 현재 사탐의 고득점을 하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상당수 부분들은 수시에서 수능체제 맞춰서 붙었거나 또는 정시에서 다시 또 이과로 가거나 유형원으로 또 트랙을 바꾸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탐구에서 고득점이 나온 문과생은 일단은 유리한 구도에 올라가 있고 분포가 많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들은 이과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위처럼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각 점수 구간대별로 순수한 문과 사탐 학생들은 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 9과목 중에서 무슨 과목의 점수 변화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과목의 비중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가 전체 응시생의 65%, 얘네들이 어땠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65% 쪽수가 제일 많죠. 생활과 윤리가 표점 최고점이 77점이네요. 작년보다 무려 12점 올랐습니다. 대박난 거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제일 많은데 점수가 작년에 70에서 69점, 한 1점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은 사회문화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에서 고득점을 딴 학생들은 굉장히 큰 유리한 선점을 했고 이과에서 문과 이 2과목 선택한 학생들은 상당히 덕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숫자가 이만큼 늘었고 고득점도 많아서 이과생이 상당수 고득점의 사탐에 이 2과목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거의 선택 안 했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탐 중에서 지구과학 원과 생명과학 원이 어떠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68.7%입니다. 이 2과목이. 그러면 이 2과목 들여다보면은 밑에 표점 상승한 2과목이 있는데 정말 이 2과목이 상승했습니다. 지구과학 원이 68에서 72.4점 높아졌고 생명과학 원이 69점에서 71점 높아졌기 때문에 가탐도 사탐에 비해서 표점이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 2과목이 압도적인 점유비니까 굉장히 가탐도 영향력이 있는 과목이다 일단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사탐으로 갈아탄 이과생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약간 혼전 양상이 되는데 어쨌든 사탐이나 가탐이나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 잘 봤으면 있는 겁니다. 현재로 봤을 때. 그 다음에 15페이지 올해 만점자 지구과학 원하고 화학 2를 선택한 학생은 424점 찍히고 있고 화학 원하고 생명과학 원 앞장을 14페이지 다시 잠깐만 들어가 보면은 지금 물리학 원하고 화학 원은 67.65점 표 두 번째 표 맨 하단에 보면은 물리학 원이 67, 화학 원이 65점 찍혀 있네요. 최악이죠. 100점 맞아도 이 정도밖에 안 찍혀 나왔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현격하게 지고 있죠.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물리나 화학원을 둘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 하니까 큰 낭패를 본 거죠. 서울대 의대 지원권에서 만약에 이걸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너무 쉽게 출제됐던 거죠. 그리고 변환표준 점수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는데 서울대학교는 변환표준 점수고 뭐고 간에 성적표상에 적혀져 있는 점수를 그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점과 65점을 그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만큼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만점 받고도 서울대 의대 합격 불확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뜨고 있는 것은 그 이유고 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적표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건 동그라미 무조건 쳐놓고 있어줘야 되고 탐구는 사탐이든 가탐이든 표준 점수는 X표하고 백분위 점수가 몇 점이 2과목에 걸쳐져 있는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왜? 주요 대학들은 변환표준 점수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환표준 점수는 뭐냐? 여러분들이 표에 지금 받아놓았던 사탐 2과목, 가탐 2과목 또는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중에서 백분위 점수를 100점에서 99, 98, 90점 쭉 내려봤을 때 해당하는 표준 점수는 몇 점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2의 수능 점수 표가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한 번 더 수능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탐구 영역. 현재 여러분들의 점수는 그냥 의미 없는 점수가 단데, 다만 그 성적표상에 써있는 표준 점수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 서울교대 그대로 쓰는 대학들입니다. 여기는 그냥 변환 표준 점수고 뭐고 없죠. 높은 대로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100점에서부터 상위 1% 안에 들어오면 100%에서 99, 2%, 98 이런 식으로 쭉 100점에서 쭉 내려 꽂아 되게 있는데 2025학년도 보면은 사탐, 가탐 인원수만 봐보십시오. 전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사탐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두 과목 중에서 100분위 점수가 몇 점인지 보고 내가 어느 구간에 돼 있고 사탐, 가탐의 구성비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누적적으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표로 생각하죠. 우리 애가 지금 뭐 77에서 100점 구간대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두 과목 쳐가지고 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해당 사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6페이지 사탐 9개 과목인데 이게 이게 그 100분위 점수가 제일 중요하죠. 탐구에서 일단 그게 나와서 그게 그 기본적인 축을 해놓고 각 대학들에서 그 해당하는 100분위 점수대별로 이 점수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100명의 시험을 봤다, 10명이 만점자다, 그럼 얘는 상위 몇 퍼센트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만약 상위 1%면 100분위 점수 99가 되고 상위 2%는 98이 되는 건데, 100명이 시험을 봐서 10명이 만점 맞으면 동석차 만점이에요. 이럴 때 점수 계산 방식은 아예 그냥 나누기 1을 해버립니다. 동석차 10명에서 나누기 1하면 5명이죠. 100명 중에 5등 했다라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은 100분위 점수가 100, 99, 98, 96은 없고 한 개도 안 틀린 애가 처음부터 95가 찍혀버립니다. 이런 과목들이 절비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탐구 과목에서는 쉽게 출제됐느냐 어렵게 출제됐느냐, 내 구간대에서 동점자가 많아서 아예 이게 없는 과목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는 각 구간대별로 촘촘히 이렇게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정치화법,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는 아예 100이 없죠. 동점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계산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구멍이 뻥 있는 데들이 있죠.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 과목 선택한 애들은 이 점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학에서 조균표 나눠줘 본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자기 동그라미를 쳐놓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게 누적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등인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77점을 찍었다. 11만 8,544명이 현재 분포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위에 어떤 과목은 보면 한 96이다 하면은 19,726명이죠. 그런데 96을 두 과목 다 96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19,726명보다 훨씬 더 등수가 높아지겠죠. 두 과목 다 96 찍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과목은 96을 찍었는데 한 과목은 뭐 80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간격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대강의 우리 애가 지금 탐구 두 과목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어떤 구도인지, 이거는 내가 해당하는 과목에서 100분위 점수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애들이 어떻게 지금 분포도가 나와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탐구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 등 정도 위치해 있다, 한 과목은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17페이지 과학탐구는 아까 물리하고 화학원이 쉽게 출제됐다 그랬죠. 67점, 65점 나오다 보니까 아예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 애들 여기 성적표 다 갖다 놓으면 100분위 점수 100점, 99, 98점은 아예 존재도 안 합니다. 동점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점자, 동점자 이렇게 분포가 돼서 이 동석차 산출 기준에 의해서 학원은 한 개도 안 틀린 애가 최고 점수가 97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93점대가 873명이고 나머지 다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해당하는 과목이 뭔지 보고 100분위 점수대가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누적으로 몇 등 정도 해당하는지를 일단 살펴보고 두 개 다 잘했으면 굉장히 이거보다는 압축적으로 더 위에 등수에 포진되어 있겠구나. 그럼 등수가 아까 얘기했죠. 4,500등이냐, 스카이에서 10,000등이냐, 탑10에서 33,000등이냐, 인서울에서 63,000등이냐, 그런 의미가 대충 있으니까 그 시적으로 일단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18페이지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작년에 고려대학교는 만약에 네가 96점을 찍어놨다, 백분위 점수가 성적표상에, 4탐에 뭔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65.21점 주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탐구다라고 하면은 뭔 과목이든 상관없이 68.00점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상으로 봤을 때 고려대학교 현재 아직까지 발표 안 했습니다. 탐구 가탐의 점수를 좀 높게 부여했죠.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올해 상황이라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 때 가탐의 메리트도 있죠. 그 다음에 유영원의 메리트도 있는 거고, 올해 어떻게 발표될지는 좀 봐야 되고, 성균관대학교도 살짝 가탐이 높죠. 지금 연세대학교는 사탐 가탐 상관없이 백분위 점수 동일 점수를 주겠다. 그냥 96점이면은 사탐이 뭔 과목이든 가탐이 뭔 과목이든 66.56점 주겠다. 이과에서 문과 넘어오는 거 막는다라는 제스처입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도 사탐 가탐 구분 없이 백분위 점수만 맞춰서 이걸로 네 점수 주겠다 했는데, 탐구가 작년도 대비해 살짝 높아졌네요. 지금 연세대학교 탐구 중요도는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일단 자기들도 감지를 해봤을 때 이 부분 정도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현재 판단을 했고, 19페이지 숭실대학교 작년에는 만약에 왼쪽에 백분위 점수에다가 사탐, 가탐, 인문계열, 자연계열, 사탐, 가탐 이렇게 점수를 다르게 줬는데 작년에 살짝 가탐에다 점수를 높여줬죠. 올해는 과목 상관없이 백분위 점수는 사탐이든 가탐이든 동일하게 이 점수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사탐, 가탐 따로따로 점수를 줬는데 가탐이 살짝 높게 해놨고, 올해는 이 점수로 동일하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오늘 현재까지 이 세 개 대학, 연세대, 숭실대, 세종대 말고 발표된 대학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전북대학교 나왔고 한양대 에리카 나오는데, 뭐 일단 특별하게 오늘 뭐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고대부터 성균관도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발표가 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측에서 아마 제공을 해드리고 뭐 정보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 탐구 영역이 올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데, 각 대학들의 제스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원서 접수의 흐름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상치도 일단 눈여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인 이해는 탐구가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가 이렇고 탐구에 대해서 해석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한 어떤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21페이지 추가 합격. 서울권 서울대인데 고대부터 28개 대학 들여다봤더니 작년도 기준입니다. 1862명을 정시에 뽑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59,224명이 지원을 했고 경쟁률이 5.45대 1 나왔는데, 최초 합격 1862명을 합격시켰더니 이곳저곳 중복 합격으로서 빠져나가고 이랬습니다. 빠져나갈 인원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게 11,500명 추가시켜서 결국은 22,36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면 지원자 59,224명이 지원을 했는데 최종 22,362명이 합격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2.65대 1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정시 때 경쟁률이 10수대 1이 나오고 뭐 7, 8대 1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80% 정도의 대학들은 한 2대 1 정도 수준대구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이 거의 반토막 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자연계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고요. 22페이지 대학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4, 5대 1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가 합격을 보면 이렇고, 자연계도 이런 상황이고, 높은, 그래서 추가 합격이 각 대학별로 어떻게 됐고 많이 빠져나가는 대학들이 사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말고는 상당 부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대1도 안 되는 대학들도 서울권 소재대학이 좀 한두 개 대학 정도 발생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금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됐다. 이게 더 빠질지 덜 빠질지 상당히 관심인 건데 이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 나오는 수시 추가 합격 발표 상황을 12월 26일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대강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도가 수시에서 몇 바퀴를 더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의사협회에서 지금 수시 추가 합격 뽑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좀 얘기 나오고 있던데 대한민국의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모든 수험생들에게 치명적인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추합이 덜 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간담회 서늘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만큼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최윗선 사이클이 안 돌고 있다, 밑에까지 안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시의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이 얘기는 오늘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던데 저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게 수험생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지금 각 대학, 저도 여기 오면서 어떤 기자분께서도 전화가 왔던데 혹시 의대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좀 대학별로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대학에 확인해 보면은 자기들도 뽑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모집 정원이 확 늘었기 때문에 펑크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추가 합격을 안 돌린다. 그것도 참 걱정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져 있는데 모든 대한민국 수험생들은 거부 의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 경인권에서는 단국대, 죽전, 한양대, 리카, 가천대, 글로벌, 인목에서 많이 돌고 있고 자연계도 이런 대학이고 25페이지. 지방권은 더 큽니다. 그래서 정시원서 내기 전에 추가 모집까지 나선 대학 학과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 대학은 정시에서 다 못 뽑은 대학인데 원서만 내면 붙는 대학이었는데 근거는 뭐 어차피 작년에 다 못 뽑아서 정시 끝나고 나서 추가 모집까지 간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대학은 잘 판단하셔야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26페이지. 서울권 인문계 건국대 영어교육학과 9명 뽑기로 했는데 38명 지원해서 4.2대 1이었었는데 9명 합격시켰더니 계속 빠지고 추가 21명, 38명 지원해서 30명이 합격한 사례입니다. 지원자 거의 전원이 합격한 케이스가 올해 더 크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 다음에 27페이지. 경희대학교 의예과 44명 뽑기로 했는데 6.64대 1, 292명 지원했고 추가 합격 147명, 그래서 191명 합격해서 경쟁률 1.53대 1. 과연 의대도 지원자의 거의 8, 90% 이상이 붙는 대학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반 학과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추가 합격이 사실상은 이게 뭐 점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 정도 규모다라는 걸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9페이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문선생님 거의 다 붙었다. 150명 중에 109명 붙었으니까요. 30페이지. 가천대 신소재공학과 129명 지원해가지고 87명이 붙었습니다. 원래 18명 붙으려고 했었는데 계속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지방권 32페이지. 입시 보면은 허탈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보면은 다 나가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수시에 정시에서 제가 집계를 한번 해봤더니 1차, 2차, 3차, 4차 공식 추가 합격자 발표 있죠. 그래서 6시에 발표한다면 그날 저는 6시면 온 집안이 다 뒤져보고 있죠. 몇 명 빠졌는지. 그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데 공식 추가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하는 게 전화로 들어가죠. 전화 발표가 더 많은 대학도 있습니다. 학과가 있습니다. 전화 못 받으면 아웃입니다.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만큼 추가 합격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리고 올해 의대 모집 정원 확대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더 돌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이 패턴도 잘 익혀놔야 되고
연세대학교 2차 논술 시험은 지금 현재 26일 날 오후 2시에 합격 작업을 한다고 아까 보니까 확인이 됐던데, 연세대학교 2차 논술 시험에 몇 명 추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걔가 한양대 성균관대학교 합격해서 등록금 내놨다 빨리 환불 받아야 되고, 이런 그 27일까지가 최종 등록 마감이고 사실상 하루 전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일대 또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럼 한양대 성균관대학교에서 또 붙은 애가 연대를 빠져나가면서 한양대 성균관대 빈자리는 또 바로 전화해 줘야 돼요. 일단 붙었다고.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이 또 들어오죠. 그럼 동국대학교 경희대가 또 빠져나가면서 또 전화해야 돼요.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어떤 의대가 우리 의대는 수시 2차 합격자 발표하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이제 아작이 날 겁니다. 이거는 의대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에 원서 냈던 애들 연쇄적으로 다 영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영향은 상위권 대학에서 국한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중하위권까지 다 내려갑니다.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도 정시 때 잘 생각하고 수시 때 예비번호 받았던 사람들은 특히 주의를 좀 많이 하시고, 혹시나 또 이 얘기 들으면서 또 예비번호 없는 학생들도 또 예비번호가 뜰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또 하여튼 막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고, 34페이지. 자, 이제 점수 아까 국어 수학 탐구에서 우리 애들 점수 동그라미 쳐놓고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고 위아래가 어떤지 대강 한번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 등수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중치다, 대학별로. 그래서 인문계는 수학에 40% 이렇게 많이 주는 대학이 있고 한 20%대로 적게 주는 대학이 있고, 가군, 나군, 다군, 자연계도 보면은 수학 한 50%까지 주는 대학이 학과가 있고 한 25% 주는 데가 있고, 나군도 그렇고, 또 탐구를 이까지만은 사탐도 인정하는 대학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이 부분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입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별 가중치를 또 대학에 들어가 보면 한산식이 또 다 달라요. 이게 어떤 데는 1000점 만점, 어떤 데는 600점 만점. 이거 무슨 수로 계산합니까? 이게 대학 뽑기 좋을 때, 학생 수 넘쳐날 때 골라잡게 뽑을 때 방식인 것이지, 이거를 왜 저 대학의 저 학과는 수학을 40% 주는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데는 과목으로 봤을 때 출제를 어렵게 했느냐 쉽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중요도 과목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것 좀 없애라고 하십시오. 학원은 좋죠. 이게 그냥 전산 기계에서 응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세에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학교가 됐든 입시 기관에 가서 뭔가 예측치를 자료를 받아 보든, 우리의 대학, 우리 애는 지금 국어 수학 탐구가 점수 라인업이 이 정도쯤 돼 있는데 대학에서 가중치를 놓고 이 정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우리 애가 요걸 조금 더 가중치를 주면은 패싱 시킬 수 있다라는 합리적 예측은 되는데, 그런 거 혹시 적용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라는 것도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그것도 간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일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학 서열 순서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통합 수능에서 선택 과목 간 점수차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연대가 성대보다 점수가 인문계는 낮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성대가 연대보다 더 좋아져서 갔으면 괜찮은데 가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점수가 연대 고대보다 공대 점수가 낮아지는 해도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것도. 왜? 의대로 그만큼 많이 빠져서 남아있는 추가 합격 계속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연고대보다 점수 낮은 애가 서울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조가 지금 작동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한 점의 점수도 그냥 일기업 보더라도 이건 좀 체킹을 했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40페이지. 알았는데 뭘로 알아서 질문을 해봐야 되느냐?
인문계인데 41페이지 잠깐 가보겠습니다. 369점이다 인문계. 예를 듭니다. 우리 애가 국어 수학 탐구를 369점이다라고 하면은 종락원에서 봤을 때는 국어는 123점이 찍힌 애가 제일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은 118점, 사회탐구 두 과목은 128점입니다 라고 한 거를 여러분 총점에서 딱 동그라미 쳐서 그 해당 구간에 자기 성적표 다 적어놔 보면은 어떤 과목은 이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기도 하고, 총점은 똑같은데 어떤 과목은 낮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높다 싶으면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더 벌리려고 하면 가중치를 더 주는 대로 가고, 낮다 싶으면은 가중치를 최소화시키는 대로 가져야 되는 게 어쨌든 합리적 예상인 거죠. 그래서 내 성적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더 높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과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전국 애들이 이 점수 합산 점수로 놓고 봤을 때 이것보다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부분에 지금 현재 대학별 가중치 가나다군에서 어떻게 주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보시고, 48페이지 서울권 표준점수 기준으로서 333점, 자연계는 342점, 주 10개 대학은 369점, 자연계는 372점, 스카이는 386점, 384 최저학과 기준 표준점수 기준으로. 49페이지 의대가 최저선 402점, 치대 399점, 약대 384점, 한의대 394점, 수의대 393, 서영고 일반학과 384점 최저학과 기준. 대강 또 한 번 더 압축을 한번 해보시고, 50페이지 대학 그룹핑별로 한번 보면은 인문계 서영고 393점에서 386점대까지 최저선, 종락원 예측입니다. 맨 오른쪽에 1그룹 연성균관대 382점에서 한국외대 369점대 라인,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에서는 364점에서 361점, 그 다음 3그룹, 4그룹 경인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왼쪽에는 작년도 각 대학별에서 합격자 공식 발표 기준 점수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평균 점수, 100분위 평균 점수인데, 만약에 등급으로 조금 쉽게 가보면은 4% 안에 들어오는 게 1등급이죠. 그럼 100분위 점수는 96이죠.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100분위 점수는 89죠. 3등급까지가 23%니까 100분위 점수 77이죠. 그 다음에 4등급이 40%까지니까 100분위 점수 60점대까지죠. 요 구간대별로 대강 정리를 해보면은 국어 수학 탐구가 일단 333만 찍었다 싶으면 이들 대학 집중도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77도 안 되면 4등급도 붙었구나, 89가 안 되면 3등급이 붙었구나, 대강 보면서 물샐 틈 없이 찾아보고, 여기에서 가중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구나. 또 이 왼쪽의 대학 공식 발표 점수는 최종 등록자 70% 커트라인 기준 80, 90, 100으로 합격생은 여기 현재 지금 안 잡혀져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면서, 재수 한 번 할 생각이 있다, 지를 때는 이 정도까지 지를 수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범위선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51페이지 자연계도 그런 상황이고, 52페이지 여대 인서울권에서 찾기가 조금 애매한 라인 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대는 그 라인 선상에 들어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는 지금 현재 표준 점수로서 예측이고, 왼쪽에서는 각 대학별로 공식 발표한 거 3등급과 4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국수탐한 3등급 또는 한 4등급 때까지 지방 갈까 아닐까 여기 라인 선상에 딱 걸려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53페이지 대기업 계획학과 삼성전자 395점에서 387점, SK 394에서 389점,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LG U+, 이들 대학은 대체적으로 의대 약대 라인이랑 중복 겹쳐지는 라인대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갑니다.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합격선의 변동이 대단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의대 라인 정도가 되고 약대 라인 정도까지 되는데, 대학에 공식 발표했던 기준으로 보면은 국수탐으로 보면 한 2등급 때까지 평균적으로 현재 찍혀져 나오고 있다.
이게 70% 커트라인이고 이 올해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되면서 더 빠져나갈 수도 있는 예상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분들이 수시 합격자 발표할 때는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 수시 때도 그런 패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라고 보면은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면은 한번 찔러볼 수도 있는 대학. 올해 무전공 선발도 나왔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도 됐고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작년도 점수 확인해 보시고 더 도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일단 보는데 다음 주부터 한번 지켜봅시다. 이들 학과에 최초 합격자가 전원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일단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유형 1 무전공 선발 신설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왜? 지난해 합격선이 없죠. 그래서 예상치만 근거로 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근데 55페이지 여기는 인문자연 구분 없이 지원하는데 인문자연 구분해서 처음부터 선발을 한다. 그런 문이과 격차가 덜한 거죠. 문과생들도 한번 노려볼 만한 거고, 아까 문과 이과가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수학이 이과가 좀 유리하고 우리 애가 탐구가 조금 더 유리하다 싶은 애들은 한번 무용원에서 이과 애들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기존 학과들에서 뽑는 문이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401점이고 작년도 97.3점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합격생 100% 이과 이게 금년 수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는지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학교에서 이런 전형에서 문과 이과 애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흐름도 상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요. 특히 유형원은 많이 돌 거는 같습니다. 왜? 내가 특정 학과로 붙었고 유형원에 붙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 학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같이 중복으로 빠지는 경우도 왜 일단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과 자체가 그런 면들도 이과에서 좀 뭐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왔고 다른 과목이 좀 상대적으로 못 나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정도고 57페이지 유형2 문과는 문과 신설된 거 이건 동그라미 쳐놓고 첫 선발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합격선이 없죠. 그 다음에 58페이지 자연계 이렇고 59페이지 기존 학과들은 또 합격선 예측이 이렇습니다. 61페이지 교대 오른쪽에서는 표준 점수로 예측, 왼쪽은 대학 공식 발표. 지방권 대학 거의 4등급이네요. 정시 합격선 서울교대 3등급 찍혀 있고요. 작년도에 교대 수시 대규모 평가 났죠. 서울교대 80%를 못 뽑고 정시로 넘겼죠. 그래서 정시 선발률이 대규모 늘었고 수시 때 교대 인기가 급추락됐었고 막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정시 때 가봤더니 경쟁률이 더블로 뛰어버렸어요. 전년에 비해서. 합격선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경쟁률은 뛰었지만 합격선은 변화가 크게 없었다. 이게 70% 커트라인인 거니까 3등급, 4등급이 합격했더라면 4, 5등급도 붙었다는 얘기가 되죠. 80, 90, 100 찍힌 애들은 지금 현재 여기 비공개니까. 올해 수시, 교대 어떤 상황을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전문직이니까 문과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고 62페이지 간호학과 합격선입니다. 서울권에는 보통 2등급, 끝선이 한 3등급대 정도가 공식 합격자 발표 기준이고 올해 예상치는 이렇고 경인권에서는 보통 한 3등급, 5등급까지 가 있네요. 합격선이. 그 다음에 올해 예측치는 오른쪽에 되어 있고 참고하십시오. 간호학과 정보. 63페이지 지방권 충청권이다. 충북대, 충남대, 고려대, 세종순, 자연계 이렇고 강원권 이렇고 대구, 경북권. 이 자료 왜 집어넣냐면은 서울 끝선하고 매칭되는 대학들로 봐야 되겠죠. 일로 갈까 저로 갈까. 그래서 고민 많은 라인대라 가지고 일단 수록은 했는데 여기에 판단은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가 더 낫다라고 저도 대구 가면 대구가 낫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결론은 가서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하십시오. 여기 가면은 뭐 지방권, 공공기관, 법제화된 취업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지방권 소재 로스쿨은 지방권 지역인재 할당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대학들이 대학 브랜드 순수를 뽑는데 지방권 지역인재 할당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보면서 가서 죽자 살자 공부하려고 하면 그게 답일 수도 있고, 무조건 여기에 있는다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미리 좀 점검을 많이 해 놓으십시오. 단점은 보나마나 뻔한 거죠. 원거리에 가 있다라는 단점. 근데 가서 뭘 할 것이냐라고 보면 이것도 길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 66페이지. 우리 애가 가탐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빼렸습니다. 또는 사탐 가탐을 신청했는데 한 과목은 빼렸고 한 과목은 잘했다. 그래서 한 과목만 반영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가탐으로만 딱 특정을 해서 한 과목, 가탐만 한 과목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는 대학은 서울 경인에는 없습니다. 연세대 미래가 있고. 그런데 사탐도 괜찮고 가탐도 괜찮다. 한 개만 제출하라 잘한 거. 요들 대학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탐구가 절대적으로 좀 배렸다 싶으면 여기까지도 체크를 해보면서 눈높이에 맞는 대학인지 적성에 맞는 학과인지 골라보시고, 67페이지 경인 지방권도 사회든 과학이든 한 과목만 인정하겠다. 제출해도 좋다. 오케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 68페이지 인문계에서는 사탐만 꼭 한 과목 제출하라고 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사탐이든 가탐이든 한 과목 제출하라고 하는 대학들은 성균관대, 명지대, 상명대, 경기대, 덕성여대부터 경인권에서는 가천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고, 69페이지 지방권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 70페이지 의학 계열 분야로서 가탐 한 과목만 지원해도 제출해도 좋다. 조선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약대 치대도 가탐 한 과목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년도의 합격선이 조선대학교 그 의외로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과목 했던 보다는 한 과목 했던 게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있고, 사탐도 괜찮고 가탐도 괜찮고 잘한 거 한 개만 제출하라는 대학은 동신대 한의외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서울대학교는 의대 간다. 물리 또는 화학 중에서 한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 올해는 제대로 또 발목을 잡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네 과목 다 중에서 한 과목을 치명적으로 배려버렸습니다. 세 과목만 반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어를 포함해서. 딴 거 다 못 봤는데 영어 하나라도 잘 봤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서울권에서는 뭐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경대, 경인권에서 이런 대학, 지방권에서 이런 대학, 그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이런 대학들이 있고, 학과 선택해 보시고 학과 보시고 학과의 어떤 특성화된 학과들도 있네요. 그래서 세 과목만 하면 되는 데도 있는지 보고, 13페이지 두 과목은 없습니까? 여기까지 있고 파악하시고, 74페이지 대학이 좀 다르네요. 다 표준점수 본다고 그러고 탐구에서는 변환 표준점수 쓴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했는데 이들 대학은 또 100분위 점수를 쓴대요. 표준점수 안 보고. 여러분 성적표상에 100분위로 이제 줄을 세워 보겠다는 얘기 대학들인데 이런 대학들입니다. 서울권, 경인권. 그 다음에 지방권. 일단 이거는 간단하죠. 이들 대학의 선호도가 있으면 일단 얘네들 이걸로 줄 세운다. 근데 이들 대학 가게도 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어나 수학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준 점수로 줄을 세우나 100분위 점수 줄을 세우나 비슷한데, 다만 탐구가 좀 오히려 괜찮다 싶은 학생들 한번 노려볼 만도 합니다. 탐구 쪽에서 어떤 나름 아까 쭉 놓고 봤을 때 이들 대학도 가기 좀 힘들고 빡세다 싶을 때는 여기 대학들도 한번 노려보면서 지금 현재 점수 체제로 놓고 봤을 때는 탐구 변수가 좀 크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그렇게 돼 있고, 지방권 교대는 거의 대부분이 100분위 점수로만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정시 전략은 재수 3수생 부모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한 두 바퀴 사이클 돌아가면 명확해지는데 고3 분들은 우리 애는 무조건 수시에 붙을 줄 지금도 생각합니다. 예비번호를 안 받더라도 전화라도 온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또 기다릴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정시 아주 기본기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심지어 가나다군이 어떻게 편성이 돼가지고 있고 저게는 두 개를 못 쓰는데 두 개 다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한 3수 정도 시켰으면 질문이 좀 다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재수 학원에 오면은 절반 이상은 3수 이상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여기 지금 만약에 재수생 계시다라고 하면은 속의 심정이, 만약에 시험을 안 봤다 싶으면은 부모님들이 그럴 겁니다. 주식 일단은 붙여는 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라도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애들이 삼수하러 들어와요. 왜 저 돈 버렸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신통치 않다라고 싶으면은 이제 판단은 점수가 나오면은 뭐 어쨌든 골라서 가면 되는 거고, 뭐 두 군데 정도 복수 합격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빨리 머릿속에 써놔야 돼. 이게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바로바로 즉시 판단하는데 꼭 판단하고 나면 후회스럽습니다. 괜히 저게 나아 보이는데 남의 뜻 커 보입니다. 계속 지금 점수권이 나온다 싶으면은 내 이 두 개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다 명확해져야 됩니다. 심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붙었는데 1차로 털럭 붙었어요. 이쪽은 천신만고 끝에 붙으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희소가치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는 정말 도대체 여기는 상상할 수 없는 게 붙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대학이면 괜찮은데 그 판단도 위험합니다. 라인 선상에 비슷한 또래에 넣었을 때 오히려 제가 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그렇게 됩니다. 쫓깁니다. 야, 저기를 예비번호 몇 번 돌아가지고 합격을 한 건데 저 문 닫고 들어간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지표는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건 대학의 브랜드 순으로 갈지 네가 가서 뭘 할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대학 모든 학생 다 똑같습니다. 동시에 붙습니다. 붙으면은 최소 2개 붙고 뭐 1개 붙으면 선택 여지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다, 재수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통 3등급 이하 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것을 자네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학생들은 일단 가감하게 찔러버립니다. 찔러보고 재수를 하려면은 1월 달부터 하라는 메시지를 드리고요. 아니면은 2월 달 중반부터 들어오면 애들이 3월 달 가면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또. 그래서 적응이 어떻게 안 되냐 하면은 학원에 막 앰뷸런스 들어옵니다. 애가 막 기절해요. 막 아침부터 일찍 와야 되고 뭐 인생 나고자 분위기도 된 것 같고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컨디션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수 이상 정도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시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애가 결정해요. 그래서 웬만하게 쓸데없이 이것저것 붙여놓지 마십시오. 전문대라도 붙여놓으면 절대 안 갑니다. 지금 애들 성향이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뜰하게 전략들을 세워볼 때는 다음 주 12월 19일 날 오후 한 2, 3시 정도부터 발표됩니다. 이제 뭐 종락원발 기사도 좀 나올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차 합격생 중에서 몇 명이 그만뒀다, 무슨 과는 저는 다 그만뒀다, 그 봐라 의대 모집 지원을 확대한다고 났더니 이 모양 된 것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땐 그런 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사이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는 예비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2월 26일까지 끝까지 이제 하루가 목이 타죠. 오늘 5명 줄었는데 내일 가봤더니 10명 줄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줄 거예요. 가다 보면은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올해 내가 지금 24번의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35번까지 돌았는데 24번 정도 되면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뭐 예비번호가 뭐 한 30번 됐는데 나중에도 발급들이 기분 나빠요. 그냥 내가 붙어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클로징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나중에 생각이 듭니다. 저기 그냥 됐던데 여기는 더 떨어지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합격자 점수를 꼭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히 재수나 이런 사람들은 저 선택이 특히 삼수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의 사이클이고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 사이 요 진행되는 걸 보고 27일 날 최종 등록을 하고 그래도 못 뽑은 대학이 발생합니다.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학에서 발표합니다. 정시로 넘겨서 뽑는 대학의 학과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어떤 대학에서 발생했고 유형원에서 발생, 이런 모든 걸 파악하고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원서를 집행을 하십시오. 그것도 눈치 좀 보십시오. 그거 빨리 쓴다고 해가지고 붙지도 않아요. 근데 눈치를 또 본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심사숙고 그때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또 선택지가 하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한번 그래도 거기까지 생각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고, 또 정시에 가보면은 최초로 잘 안 붙어요. 계속 몇 바퀴 돕니다, 그게.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2월 중순 때까지 못 뽑는 대학이 또 있어요. 막판이 2월 말까지 이제 또 추가 모집이 들어갑니다. 의대도 있어요, 그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 끝까지 보면서 가다가 다 떨어져 가지고 3월 달부터 재수한다면 늦습니다. 그거는 템포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그냥 나는 대학 무조건 가겠다 이 심리 아니고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는 거고, 일단은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점별로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고려는 해보십시오. 어쨌든 수시에 붙으십시오. 그리고 뭐 웬만하면 또 연락 오겠죠. 외국 나가시더라도 혹시나 한 줄 높아서 잘 나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나가시더라도 등록금 스탠바이 즉시 입금시킬 수 있는 체제 갖다 놓고 시차 시차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이게 더 많습니다, 대학들이. 이런 발표들이 금년도 아마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핸드폰은 24시간 고생 많으셨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십시오. 고맙습니다.